차이는 다 체포해서 거의 반인권적으로 하면서 자기들은 그러면서 저기 남나라에서 큰 이권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정말 모순적인데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이 관타나무입니다. 이 관타나무에서 사는 그 메라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령으로 나오는 게 과희라 하는 게 뭐냐면 여자 농사꾼을 이야기합니다. 시골 농사꾼.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제가 강의 때도 하겠지만 관타나무에 사는 소바가 있는 게 이게 유명한 소바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호세 같은 시인의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깊고 정말 아름다운 가사. 그래서 홍필경 원장님의 왜 책 해봐라인가 책을 내신 지가 이제 한 달 조금 됐는데, 예. 어쨌든 오늘 첫 걸로 콘서트를 셰거시에서 하게 되다 아주 저희로서는 뭐 되게 영광을 생각합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한 20여 년 전에 셰거도산에 이 터널을 만드는데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놔주신 이 사장님을 맡아주셨고요. 예.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예, 예. 이제 도산이 참 좋은 공간인데 아주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는 데서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공연도 한 3분이서 해주실 건데요. 피아노 연주에는 남연주 선생님이 아침 이설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강원 선생님께서 기타 반주래가 노래 한 곡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나나꽃이 되어 노래를 남민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오빠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며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며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돌같이 달라지겠냐고. 나로 받으러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온 세상 꽃밭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새벽도서관과 또 공연을 이런 공연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또 제 친구인 청광호 화백께서도 저 화백이 아니고 가수 됐으면 미국에서 화백이 돼가 덜 출시하는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보니까 멀리서도 오시고 더구나 산청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쿠바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산타페 쿠바라는 곳을 이제 도착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침 그때 마에스트라 산맥 우리가 그 유명한 마에스트라 산맥을 비행기에서 봤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지리산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시가 하여튼 중요하고 또 제 치과 후배인 정재봉 선생님께서 좀 열심히 일해서 분위기가 좀 과학하는 게 아니냐 많은 사람과 이래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혁명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그런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제 결국 여기도 발기산이라기보다 게릴라전 유격전이 됐는데 그럼 저보고 묻더라고요. 어느 분이 토론하다가 한국에서 최초 유격전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라고 물을게 제가 잠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니까 저는 4.3 문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10월 항쟁에서부터 남한의 유격전이 시작됐다고 그분은 보시더라고요. 그 10월 유격회에서도 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오늘은 뜻깊고 또 함께 첫 노래가 아침 이슬인데 제가 81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없었는데 이 피로 회장에 가서 이제 집사람 친구 우리 친구들 모여가 할 때 노래 불러라 해가 그때 노래 잘 생각 안 나고 해서 불렀던 노래가 아침 이슬이었어요. 또 그 노래를 들으니까 더욱더 오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쿠바에 대해서는 하고 제가 베트남을 한참은 이제 한 20년인간 베트남을 보면서 정말 특이한 나라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지금 뭐가 두 개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첫째 분단, 둘째는 지금 현재 우리를 옥죄고 있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베트남은 뭐를 해결했냐?
민족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거는 세계사적으로 갑니다. 두 번째 제가 그다음 쿠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자본주의를 한 칼에 떼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신을 배우는 게 있어서 제가 쿠바를 좀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든가 우리 사회의 변혁에서 할 때 저는 세 가지를 듭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알았던 것은 미국 사학자 하워드 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자의 말은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약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약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지는 모른다. 이게 저한테 정말 깊이 젊은 시절에 각인된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2010년도에 이 호세 마르틴을 지금 나오는 이 호세 마르틴을 이 분을 보고 제가 그때 좀 이따 이분의 말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렇다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성질이 고약하지 않는 사람이 못 산다면 그곳에는 불의가 있다. 제가 이걸 그때 2010년도에 제가 이 명언을 찾아뵀는데 야 정말 마르크스의 이론하는 건 우리한테 잘 안 닿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만 해도 쿠바로서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게으르지도 않고 성질도 안 고약한데 왜 그 사람이 못 사냐. 바로 이게 자본주의 내지는 우리 이때까지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가장 적절히 했던 설명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 지금 한번 대입해 봅시다. 김영균이라는 젊은이가 20세 젊은이가 컵라면 하나도 먹을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서울 시내에는 그 지하철 시내에는 20몇 살짜리 애들이 수억 내지는 10억 이상 가는 스포츠카를 타고 유흥가를 막 달립니다. 여기서는 조금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권력자 아들은 고급 외제차 타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고 경찰을 폭행해도 일단은 무죄로. 장도일. 그리고 또 두 번째 또다시 거짓을 벌이니까 겨우 불구속 내지 비슷하게 이래가 하고 있습니다. 요게 딱 맞지 않습니까? 정말 착실히 사는 사람은 그는 참사를 당해도 개죽음으로 몰리고 어느 놈은 개망나니 짓을 해도 떵떵거리고 사는 게 이 호세 마르티가 그거를 정확하게 역사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질로 고약하지 않는 사람이 못 산다면 그곳에는 우리가 오늘 하워드지 우리가 파업할 때 막 지금도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파업하는 그 파업 노동자를 어떻게 봅니까? 개짐승 귀족이라고 보고 2시간 이상 잠자기도 편히 잠자기 힘들면서 그 화물차를 운전하는 그 노동자에게 귀족이라고 쓰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호세 마르틴은 1853년에서 태어나 그때쯤 뭡니까? 약간 최재우보다 우리 동학의 최재우 선생보다 약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1895년은 무엇입니까? 동학혁명에서 전봉준이 사망했던 이분도 1895년도 독립투쟁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던
이 호세 마르티를 합치면 어떻게 이게 어떠냐면은 이 최재호 같은 사상을 가지고 또 직접 전투를 참가해서 전봉준처럼 이 산호한 그러한 그 18세기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보다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호세 마르티입니다. 이 호세 마르티를 어떻게 하는 제가 베트남에 갔었는데 아침에 베트남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그런 노타리에서 사람들이 여기 태국금 비슷하게 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는 베트남에 외국인 동상이었는데 2010년도입니다. 근데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 뭐 질서대 노가니까 김나영 거리 뭐 이따위 거리를 지었고 있어요. 14살짜리 뭐 노래 좀 잘 부른다고 그 청학도에 김나영 거리인데 베트남의 모든 거리 이름은 수많은 영웅의 이름으로 다 지었고 호치민 거리도 있고 뭐 온갖 그 전에 있는데 한 마을에 한 100년간 프랑스 지배 하에 있었고 중국 지배에서 1000년이 있었고 미국하고 전쟁을 30년 치른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이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독립을 유지했잖아요. 독립을 유지한 만큼 뭐냐면 애국지사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나게 있는데 모든 거리가 보면은 베트남은 보면 다 영웅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세종로, 퇴계로. 우리는 대구에서 세종로, 퇴계로 없잖아요. 그럼 저 베트남은 도시마다 세종로, 퇴계로가 다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하고 한 마을에 유관순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유관순 정도의 애국자는 한 마을에 수십 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30년 전쟁에서 이겼다. 그냥 이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인을 어떻게 여기에서 베트남에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외국인은 저는 뭐 도시에 가끔 보면 레닌 동상이 있어요. 레닌 동상 봤는데 레닌을 가장 지금도 존경하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레닌 동상 말고 그래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여 밑에 여기에 뭐 설명이 적힌데 베트남어로 적히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다세가가 요 사진을 찍으니까 아까 그 호세 마르티를 한 사람을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 제 책에 그래서 오늘 이 호세 마르티와 사실은 왜 체게바라냐고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 사실은 왜 카스트로냐라고 지는 게 마땅한데 왜 카스트로로 지으면 안 그래도 안 팔리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게바라가 뭐 나쁘다는 그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실은 카스트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혁명인데 우리는 혁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4.19 혁명이라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혁명은 제가 생각에는 비가역적으로 제도를 바꿔야지만 혁명을 하는 거예요. 촛불로 이룩한 지 촛불이 해서 대통령 탄핵했는데 5년 뒤에 그대로 그보다 더 악한 정권이 태어났다. 이거는 촛불 사태지 촛불 혁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4.19가 나서 이승만을 뒤엎었는데 허지부지 하다가 그 꽃 같은 말입니까? 박정희 다시 뺏겼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4.19 뭐 사태라든가 뭐 4.19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4.19 혁명을 붙이는 것은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제도를 비가역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왜 혁명이 혁명이 무엇이냐가 바로 제가 쿠바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자, 혁에서 혁명인데 명은 기득권을 가진 강자, 그 정복자, 지배자, 소유자, 권력자, 남성까지도 포함됩니다. 가 강요하는 질서, 요거를 명이라 하죠. 명의 질서를 약자, 피식민자, 피지배자, 민중, 무소유자, 여성이 뒤엎고 갈아치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혁명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주의 혁명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 체제를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쿠바밖에 없습니다. 소비에트 무너졌습니다. 중국 자본주의로 화됐습니다. 베트남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자본주의 체제로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쿠바만 이제 이 사회주의 체제, 우리가 이야기한 사회주의 체제로 갔는데, 제가 쿠바 뭐 대충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멕시코만 있고 여기 카리브해야, 아름다운 카리브해고, 여기 미국 마이애미에서 미국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150km밖에 안 돼요. 미국 코앞에서 미국의 질서를 그대로 무너뜨린 게 쿠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 그 손호철 교수라고 서강대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영어도 잘하고 이 여행 같은 거 잘 짜서 우리가 가는 여기 야바나, 멕시코 시티에서 바로 쭉 우리가 멕시코 시티에서 들어갔거든요. 거의 동쪽으로 쭉 가버리는 요 아바나가 있습니다. 아바나에 있는데, 요 아바나에서 산티아고 데 쿠바라 하는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먼저 갔습니다. 요 산티아고 데 쿠바가 무슨 의미가, 1492년 콜럼버스가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가 인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으니까는, 그때 생각했는데 그나마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은 오스만 투르크가 막고 있으니까 서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인도를 만날 것이 있는데, 바로 저기 콜럼버스가 상륙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이 땅을 발견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인도라고 굳게 믿었는데, 그 몇 년 뒤에는 이게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땅이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메리카 침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발견하고 난 게 이제 신대륙, 북미, 그 미국하고 저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스페인계가 쫙 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도 아바나에서 거꾸로 요 산티아고 데 쿠바 가는 데가 저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그 장소인데, 나중에 이 아바나로 수도를 옮기면서 여기 있고, 바로 요 지역이 시에라 마이스트라, 그래 저 우리나라 지리산맥하고 같습니다. 마이스트라 산맥, 지리산 쪽인데, 지형 이런 게 전부 다 비슷하고 게릴라전 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카스트로가 이쪽에서 상륙해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쿠바의 지금 혁명 그 역사를 길을 밟았습니다. 그 아바나에서 비행기를 타고 산티아고 데 쿠바에 가서 여기서 마이스트라 산맥을 둘러보고, 여기서부터 쭉 이제 나중에 저거 하는 것도 여기서 게릴라전들이 쭉 이렇게 동진을 합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 동쪽인데, 이 동진을 하는 그 루트를 따라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나중에 산타클라라라고 그 유명한 체게바라를 탄생시킨 그 도시로 해서 요 히론이라는 곳, 요것도 하고 해서 아바나로 다시 돌아오는데 약 9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9일로 봐서는 막 완전히 수박 겉핥기가 아닙니다. 그냥 수박 겉보기로 지나가는 셈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아바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참 이제 카스트로가 혁명을 59년 1월 1일 성공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작정했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아바나 그냥 공항이었는데 하자마자 호세마르티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나라 공항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 봤는데 호세마르티 공항하고 우리 인천공항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종공항이라든가 차라리 한글공항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글이 뭐냐? 우리 한국의 조선의 알파벳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사람 제가 옛날에 파키스탄에 갔는데 저를 소개하면서 제가 제 소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파키스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7, 8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고유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전부 다 몰라요. 자기 고유의 알파벳을 가지고. 그만큼 이 문자 우리 한글이 그런가? 우리가 한국에서 그걸 잘 몰랐잖아요. 파키스탄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뭐 온 나라 사람이 다 왔는데 한국에는 알파벳이 있더라. 대단히 저도 했는데 바로 이런 거로서 해서 요 공항 크기는 제가 볼 때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 그 우리 고속터미널 여기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몇 대 없고 활주로도 2개인가 밖에 없고 하늘에서 거의 굉장히 작고 이 전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호세마르티 공항이라는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호세마르티. 그런데 제일 처음에 찾아간 곳이 이 혁명광장입니다. 아마나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굉장히 광장인데 이 호세마르티는 시인이자 사상가이자 언론인이자 혁명투사였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우, 전봉준을 합한 인물보다 더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전투 중에 89년에 죽었는데 이 쪼맨한 요 상이 굉장히 작게 보이죠. 요게 약 17mm나 19mm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호세마르티 기념탑이 109mm. 그리고 요 앉아 있는데 이게 쿠바의 혁명에서 상징으로 만들어요. 여기에서 계단을 타고 약 100m 정도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왔다 하는 점을 준다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겉에만 보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독재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승만보다 더 질 나쁜 독재자가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북한에서 추앙받는 사람은 남한에서 죽일로, 남한에서 추앙받는 사람 북한에서 죽일로. 근데 여기에는 거기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게 순원이. 순원이 대만에 가도 순원이 국부로 하고, 물론 모타통하고 이렇게 가리지만 사실 국부로 따지면 북은 대륙 중국에서도 국부라 그러면은 소문을 봐. 좌우가 없어요. 그만큼 인격이 크기 때문에 좌우로서 이 평가하기에는 불가능한데 바로 이 호세마르티도 그런 거예요. 호세마르티고 이 광장이 쭉 있고 여기서 여기 있다 하면 이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체계발하고 또 한 사람 이 사람 CM
포에고스인데 요게 사실은 이게 상징이 돼야 돼. 체게바라 인기가 하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이게 쿠바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히스타드라 빅토리아 시엠프에 가는 게 적혀 있고, 요거는 귀아비엔 피데 가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카스트로가 게바라가 콩고로 떠날 때 카스트로하고 의견이 달라집니다. 카스트로는 소련에 의존하지 밖에 할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정치인이고, 체게바라는 소련마저 너희들은 제국주의에 불과하다 해서 그래서 갈리면서 콩고로 떠납니다. 그때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이 남긴 말이 피델 덕분에 내가 잘하고 나는 내 이상을 찾아가서 난 다시 가겠다. 그리고 그때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히스달라 빅토리아 시엠프레, 요 히스다 까지고 시엠프레는 영원히 빅토리아, 영원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가는 그런 내용의 뜻을 남기고, 그 편지가 지금도 체게바라의 상징적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친구도 굉장히 유명한데 27살에 혁명 끝나고 7년 만에 비행사고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요 양쪽으로 보고 내무성 통신성 요에다 요걸 걸고 요 반대편에는 요쪽에 두 건물이 있다 하면 저쪽에 지금 계단 있는 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혁명광이에요. 여기서 카스트로가 연설할 때 한 어떨 때는 100만, 200만씩 100만 이상이 여기 모인다. 200만까지는 그럼 모여가지고 하는데 요 상징,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카스트로는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해페 맥시무라고 최고의 우두머리를 하는 그걸 갖다 1959년부터 2016년 죽을 때까지 해페 맥시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우두머리를 하는 조칭을 받아가지고 몇 년? 56년인가? 16년 다 41년 57년간 했는데 자기의 현재를 왜 체게바라가 위대했느냐, 카스트로가 위대했느냐, 자기 스스로 법령을 만들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우상을 금지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런 기념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완전히 자기 스스로 봉쇄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쿠바의 혁명에서 근데 이거 깊이를 다 하려면 정말로 많이 들리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이 호세 마르티가 지금 쿠바를 어디를 가나 호세 마르티의 형상은 어디를 가나 어느 도시 집안에도 작은 동상을 모시고 벽화에도 호세 마르티가 있고 보다 많은 사람이 체게바라예요. 체게바라라고 전국 어디 가나 체게바라가 다 있는데 자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카스트로는 그냥 포스터 정도 그냥 현수막 같은 데서 나타날지 몰라도 이러한 구조물로서 카스트로는 자기 자신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 과거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이 독립 영웅인 이 호세 마르티를 과거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의 유산, 우리의 대부로서 모시고 자기는 현실 정신하고 미래는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는 체게바라처럼 되는 거죠. 자기는 쏙 빠져 그냥 권력만. 바로 이 사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아마 가장 많은 사진이 이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는 원 사진입니다. 코르다라는
카스트로의 전속 작가가 우연히 찍은 거예요. 이 반미 집회가 있었어요. 미국이 프랑스 군수품을 폭발했는데 이제 혁명이 성공 뒤에 근데 그게 미국의 지시가 하는 게 왜냐 프랑스에서 그 물품이 들어오니까 그걸 아마 미국에서 이 천안함 비슷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제 집회를 할 때 우연히 자기가 여러 사진 찍다 보니까 이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진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품화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렇고 이 코르다는 이 저작권을 처음부터 저작권을 받지 않았다. 저작권을 받지 않으니까는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는 게 이어져서 이제 처음에 이제 헤밍웨이 여기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카스트로가 나오는 단 요 정도라. 헤밍웨이의 카스트로와 하는 이야기는 제 책에는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건 너무 길어서 하는데 요 정도가 카스트로가 가끔씩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옆에 카드 파는 데 보면 여기 보시죠. 100% 체계발 사진. 자기 사진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한 1대10 어떤 데 가끔 엽서로도 나오는데 대부분은 체계발입니다. 보요 아까 이거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영화로 되는 헤밍웨이가 살던 지금 헤밍웨이가 근 20년간 쿠바 하바나에 살았어요. 자기 고향보다 더 살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여기서 많이 살아요. 여기서 이 쿠바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 적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노인과 집회를 한 것이 바로 이 집이고 지금은 이 둘이가 카스트로와 우정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안에 가면은 참 지금 미국인이잖아요, 헤밍웨이가. 근데 유일하게 외국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체게바라와 헤밍웨이. 이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기 도서가 8,000권인가 있어요, 지방에. 그리고 여기 이제 헤밍웨이가 이제 그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즐겨가 했던 그 사냥 그 뭐라 그럽니까 표본을 갖다가 온 방이다 이런 해놔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마당에는 요 배가 있는 요 필라호가 노인과 바다를 에서 자기가 바로 요 쿠바에서 낚시를 하면서 노인과 바다를 영감을 받은 그리고 여기 좀 개가 4마리 있는데 개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바나에 가보면은 미국한테 근 60년간 이상 공세당했어요. 그 요게 우리 이제 지금 여행객을 위한 버스고 나머지는 막 이 차 여러분들은 이 차 잘 못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차라고는 미국에서 엔진 갖고 와서 드럼통 있잖아요. 그거를 부숴가 연결해가 했는 집차미터가 있는데 그때 이런 미제차가 가끔씩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게 참 꿈의 차였는데 지금 또다시 꿈의 차가 됐습니다. 60년간 완전히 봉쇄되고 미국에서 절대 부품을 수출 못하게 쿠바에 수출을 했다가 미국에서 쿠바에 부품을 수출했다가는 완전 그건 된세를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미국 차가 60년 동안 잘 굴러다닙니다. 참 중고품 수리하는 데는 진짜 천재입니다. 그냥 잘 가는데 지금 딱 저게 오래된 차가 표시나는 건 언덕에 올라갈 때 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요건 있고
그 여기에 이제 또 그 중심부, 시내 중심부라든가 어디가 어느 도시 어디가 가면 이곳에 말이지. 제가 쿠바에서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정감이 가는 사진. 엄마가 애기 안고 세장에 앉아. 이 눈빛이 정말 애기를 향한 눈빛이 너무나. 이제 그 다음에 할때 우리가 산티아고 데 쿠바를 갔잖아요. 이제 가서 아바나를 구경을 다 하고, 아바나에도 참 많습니다. 농업, 유기농업 하는 현장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뭐 충분히 이야기는 무난하게. 그 다음에 이제 산티아고 데 쿠바를 갔는데, 이 산티아고 데 쿠바에 가가 바깥에서 보니까 에어로 인터내셔널, 그렇게 국제공항이라는 뜻이에요. 에어로 또 뭐 이건 스페인어 제가 발음하기 인터내셔널 이래가지고 했는데, 안토니오 마세오 그라할리스 산티아고 데 쿠바 공항. 그 공항 이름을 전부 다, 모든 공항 이름을 전부 다 독립영웅한테 봤어요. 여기 안토니오 마세오는 흑인으로서 굉장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제가 산타클라라 체게바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등장한 것이 산타클라라 전쟁이었는데, 그 산타클라로 공항 이름이 뭐냐면은 아이데 산타마리아, 아이데 산타마리아가 하는 건데, 그 뭐냐면요, 1953년도가 이 변형을 습격한 이제 게릴라 전쟁하기 위해서 카스트로가 26살 때 1953년에 산타클라라의 몽카다카는 공연을 습격하는데, 왜 습격하느냐? 이제 거기에서 무기를 탈취해서 바로 앞에 있던 시에라 마스테라에 가서 게릴라 전쟁을 벌였는데 대실패를 했거든요. 그때 자기하고 작전을 땄던 아이데 산타마리아는 바로 잡혔어요. 이제 누나하고 마리아 산타마리아가 하여튼 하고 둘이서 잡혔어요. 오누이가 잡혔는데, 둘이 취조하는 중간에 누나를 하나 빼가. 당신 동생이 말을 안 하길래 누나를 뺐다. 말 안 하려냐? 너 빨리 자백해라 이러니까는 그 누나가, 마리아가 하는 말이, 누나를 하나 꼭 pis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내가 말하겠느냐. 이래서 안 하고 그 동생은 두 누나를 다 뽑혀서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항 이름이 아이데 산타마리아라고. 지금도 공항 이름. 이런 식의 공항 이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자, 우리도 그걸 조금 하자. 대구공항, 전태공항 하면 안 되냐? 제가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전부 다 그거 하고, 바로 여기가 앞에 있는 산티아고 데 쿠바의 제2도시입니다. 최초의 수도였고, 그 수도가 나중에 아바나로 가기 전까지 이게 한 100여 년간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이 광장에 그 시청 청사가 있는데, 바로 1959년 1월 1일 이제 정권이 무너지고 난 뒤에 여기에서 카스트로가 우리는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발코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티아고 데 쿠바에서 갔는데, 작게 이야기했죠. 요 돌이 쿠바에서 유일하게 남은 카스트로의 흔적입니다. 여기 보면 피델이라고밖에 안 써있어요. 다섯 자 피델. 그죠? 이렇게 보이죠? 피델.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 요게
호세마르티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일한 자기 의지를 압박을 했는 거는 호세마르티 옆에서 내가 잠들고 싶다. 그래서 이 산타 이피헤니아 묘지에 여기 조그만한 돌 하나 여기서 보면 요거밖에 안 돼요. 한 3m 조금 더 될까? 양쪽으로. 그래, 한 2평 되면 돌이 요 돌 무덤만이 카스트로가 남긴 유일한 흔적.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요 옆에는 그때 아까 몽카다 그 혁명에서 같이 참여해서 죽었던 한 7, 80명의 이름이 있고 자기는 요 옆에 있고 바로 그 뒤에는 자기가 그토록 전공했던 호세마르티의 무덤이 있어요. 자, 요 무덤 이거 보십시오. 요게 이제 라울 카스트로인데 그냥 요에 뼈가루를 넣고 요거에 피델이라 하는 요거를 딱 담아놓는 것으로 모든 어떤 글자도 없어요. 그냥 피델 하나로서 자기는 좋겠던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산타 이피헤니아의 그건데 제가 나올 때 이래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이 글이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물을 뜨리아 그는 조국이고 S는 이다, 휴마니타드 하는 것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조국이 인류와 조국이. 그래서 우리하고 좀 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참 보면서 의미를 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인류가 조국이다. 조국이 인류다. 이 무슨 말이 정확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호세마르티가 남깁니다. 그만큼 19세기에 벌써 그런 혁명 정신을 가지고 그냥 쫀쫀한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쿠바 혁명의 전모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산에가 아마 이래 누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한여름에도. 추워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제가 한 번은 홍세화 선생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송 선생 베트남은 왜 유격이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했을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족성 뭐 이런 거를 운운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물어보니까 기후 탓이야. 기후 하나가 이 혁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냐고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혁명사령부로 이제 우리가 57년부터 혁명사령부로 이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이를테면 지리산 밑에 백무동, 지리산 아래 백무동 그 계곡에 있는 물하고 물 있는 데가 비슷해요. 근데 저는 흔히 우리식으로 살금살금 물을 한번 싹 담는 순간에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옷 왕창 벗고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었어요. 따뜻해요. 우리 온탕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유레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쿠바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바로 제가 비점골, 이현상 선생님이 돌아간 비점골을 찾아갔어요. 요번에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상 선생님이 49년도에 여순, 48년 이후부터 여순 때문에 지리산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현상 선생님 미리 조금 알고 했는데 지리산이 어떤 산이에요? 이게 겨울이 되면은 눈이고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다 져버려요. 봄이 한 4월달 돼야지 잎이 돋으면 좀 몸을 숨기고 있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지리산일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번 보더만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숨기고 해요. 그럼 여름이만 좋다. 11월 달부터 지리산은 겨울이거든.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이현상 선생님 이제 책을 제가 쭉 보면서 했는데 겨울에 눈이 덮이면은 비행기가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그 바위에 눈을 깨끗이 치우고 그 위에 밑에 있던 낙엽을 바위에 깔고 그 위에서 잤는데 그래도 자면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는 동작. 그 자면서도 끊임없이 이걸 움직이죠. 그런 겨울을 5번 겪었어요. 그 하면서 음식이 제대로 있나? 아니 거기는 음식 여기하고 열대지방하고 달라. 음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거치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없고 그러고 체게바라하고 카스트로가 했던 그쪽에서 농민들이 적극 지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상은 뭐가 참 힘들었잖아요. 그거를 5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 현상이 존재했다는 거죠. 세계 유격사상 유례가 물론 이 두 사람 다 그 미군의 앞잡이에서 총살을 위에 이현상 선생이고 밑에 체계바라입니다. 이래 죽었지만 제가 이때 갔다 오면서 가슴이 많이 쓰린 것은 왜 체계바라는 지금도 세계적인 이 아이콘으로 남고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 이현상 선생은 뭐냐? 우리 이현상 선생은 지금 정오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남은 우리 역사가 정말 슬펐어요. 정말 이현상 같은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좀 여건 좋은 데서 유격전을 펼쳤으면 아마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있는 혁명사령부로 갔습니다. 그 이현상 선생은 제가 지리산에 보이죠. 백무동에서도 하나 있었고 또 저기도 하나 있었고 거처를 항상 옮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점골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요 혁명 가는 데가 바로 요게 요 뾰족한 산이 있죠. 요게 우리나라 지리산 쪽에서는 천왕봉입니다. 요 천왕봉이고 이게 지리산하고 요거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리산보다 조금 높고 계곡이 깊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에서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카스트로의 사령부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이런 농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농가 사람들이 카스트로를 다 보호해 줄 겁니다. 뭘 주고. 요 농가는 우리 요즘 관광객들이 갔을 때 휴식합니다. 차도 한잔 마시고 있는데 바로 요 안에 요쪽에 이 카스트로와 그 국기 걸린데 제가 찍었는데 그래 요 정도가 카스트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가서 그 다음에 요분이 같이 간 분이 이제 저보다 치과 3년 선배 되시는 분이에요. 그 적어 있는데 여기서 포스트 원 포스트인데 포스트 원 칸데 여기 뭐냐 체게바라가 진료했다. 요 우리 사령부로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요걸 갖다 허물어진 채로 요래 놔두더라고요. 성역하고 이런 건 없고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서 우리는 뭐 치과의사로서는 주로 여기서 그 당시에 약도 없고 뭐도 없고 할 때 이빨 아픈 사람 벤치로 그냥 생리빨 뺐던 곳이라. 참 보면 바로 여기 이제 그 가는 길 중간에 이런 판자로 만드는 요거 그 당시에 어떻게 생활했다고
바로 체게바라가 사용했던 의약품 고르거든요. 요 안에 뭐 그 당시에 생활상을 하는 조그만 아주 작은 방울만. 그러고 이제 언덕 밑에 이래 꾸불꾸불 가서 이제 언덕 밑으로 쭉 가면 요게 피데르이. 그 요게 이제 큰데 요게 요 집 제가 여기서 요 사진 찍어줍니다. 카사 피데리라고 피데리라고 해요. 피데리. 그 요게 나중에 총살. 근데 이게 때 한 번도 들키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계곡과 날씨와 이런 게 우리나라 지리산하고 너무나 달라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면은 이렇게 가다 보니 어떤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막 차를 오래 타고 길게 우리가 한 1000km 가량 차를 탔거든요. 한 6, 7일인가 동안.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 가서 기지개 하니까 또 뭐 체게바라가 있어. 그리고 요걸 갖다 가까이가 요 줌으로 확대해 있는 건데, 요거 아까 했던 하스달라 빅토리아 시엠프레가 있거든요. 어디를 가나 요거를 체게바라는 기억하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보고 이게 뭐냐, 그 노자의 이런 게 있죠. 호기심이 신선이다. 자기 몸을 뒤로 함으로써 자기가 앞선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체게바라는 자기가 뒤로 물러섰어요. 참 카스트로는 전부 다 체게바라를 앞으로. 그런 한 우정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체게바라의 그 우정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래서 제가 그때 우정을 하면서 사기가 떠올라서 했는데, 우리 동양의 대표적인 우정은 그 광포지교였잖아요. 그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고, 포수가가 계속 그 관중에게 양보를 하면서 이 포수를 크게 중국 제일의 재상이 될 만한 제목으로서 튀어주는 게 포수가 양보로서 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이라는 것은 유용성과 즐거움 그리고 선의 우정이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 사귀는 우정. 첫째, 친구 사귀가 뭐가 덕이 돼야 돼요. 둘째, 친구 사귀가 우리가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세 번째, 그 우정은 선의 바탕을 두어야 돼요. 이 성의 바탕을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우정이라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이 카스트로와 피델의 우정이 바로 그랬어요. 현실 권력은 자기가 잡고 모든 명예는 카스트로에게 있는 거죠. 때문에 그 최봉태가 언젠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 우리 돈과 권력과 명예를 두 가지 이상을 절대 한 개 이상 절대 갖지 맙시다.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과 명예를 놓고, 돈을 가진 사람은 또 마찬가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또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카스트로는 권력만 가지고 이 명예는 체게바라가 사라져요. 이게 참된 우정이었고, 거기에 해서 체게바라가 왜 지금까지 그 영원한 아이콘으로서 남아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카스트로가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은 쿠바에 뭐 이런 거 가고 나중에 이제 뭐 가지 마라 하고 이래 해도 자기는 해야 되니까 그나마 하려면 해락하면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67년에 죽잖아요. 죽고 나자 카스트로는 대대적인 체게바라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래 발견해서 아마 인류 역사상에 1인자가 2인자를 그렇게 우정으로 돌봐주는 적은 아마 인류 역사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1인자가 2인자를 지금 그거는 자 주얼레와 마오를
주은라이하고 마오만 보더라도 주은라이는 항상 1인자의 눈치 보고 밑에서 우리 친구의 말대로 시다발이 같대요. 어떤 그거라. 근데 카스트로는 1인자로서 2인자를 자기보다 앞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전태일과 조영이에요. 전태일이 이 무지랭이로서 그렇게 하자마자 조영이는 쳐다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배를 당하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학력인 사람이 서울대 수석인 조영래가 청계천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조영래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조영래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이 전태일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래서 선에 바탕한 우정. 이게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우정과 전태일과 조영래. 원장 그 책 서두에 보면 그 파랑새를 이제 향해서 파랑새를 쫓는다. 그 평생을 이제 파랑새를 향해서 이제 지금 그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어이! 어이야! 어이! 새야 파랑새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는 청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눈에 앉지 마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아랫역새는 아래로 가고 윗역새는 위로 가고 우리 논에 앉지 마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허야 허야 새야 새야 파랑새야 우리 밭에 앉지 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손톱 발톱 다 달고 모란 동백이라는 노래인데 네, 우리나라 그 유명한 시인 이재하라는 사람이 시인 김영란과 그 작곡가 조두남을 위한 모란 동백이에요. 이거는 김영란 조두남을 위한 모란 동백.
조영남이가 불러서 히트하면서 그냥 노란 동백으로. 모라는 벌써 지고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상냥한 얼굴 노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는 세상은 바람 불고 보달 바라 나오는 떠돌다 어느 나무 그래 고요히 고요히 잠든다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람에 떠돌다 어느 모래 외로이 잠든 하에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제가 옛날에 우리 천하백이 건강할 때 참 술 많이 먹고 둘이 만나면 노래방 갔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그제 같은데 뭐 혈관인가 심장에 좀 이상이 있어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술 좀 드시죠. 어제 같이 간단하게 술을 한잔 드시고 우리가 개념이 마테를링크가 파랑새와 우리 녹두장군 파랑새가 나라마다 다 다르지 어떤 개념이 일치하는 게 잘 없는 거야. 근데 안 대신에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지 보편성을 찾기 쉽지. 여기서 잠깐 이 쿠바가 제 책에 좀 자세히 모사되어 있는데 쿠바가 왜 다른 나라는 남미 여러 나라는 혁명에 다 실패하는데 왜 쿠바는 혁명에 성공할까 했을 때 그 역사의식이고 가장 이 슬픈 거는 뭐냐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쿠바로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는 그 원주민이 사실은 박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콜럼버스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천년두 그 환자의 담요를 갖고 왔어요. 그 담요를 갖고 와서 원주민들에 싹 뿌렸거든요. 거의 전멸.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오염되지 않는 청정에 살다가 약간의 그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종족이 멸종당하게 되고 그 종족이 이제 그 저항하니까 멸종을 그 야라족이라고 있는데 그걸 멸종시키고 나니 그게 없잖아요. 인력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대로 대규모로 노예를 데리고 이게 쿠바의 슬픈 역사고 거기에서 이제 쿠바의 음악, 문학 그 슬픈 그런 게 다 있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러한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이 독립에 대한 욕망, 자유에 대한 욕망이 크다고. 잉헤오이스 계곡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계곡을 갖다가 이거 벨리라 그러는데요. 이 실감이 안 나요. 보니 이거 완전 붕지거든요. 한 20km 되고 폭이 한 10km 정도 되는 거. 이걸 어떻게 계곡이라고 해요. 우리 계곡하면 천불동 계곡, 백무동 계곡 이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살면은 이걸 계곡이라 하니 계곡이라고 보는데 이게 상징적으로 하면 이 노예를 가장 취했던 방법이에요. 널치요. 지금은 이제 사탕수수 그게 사탕수수밭이 없는데 여기가 과거에는 쿠바의 부를 생산 거의 대부분 부를 이 사탕수수밭에서 생산했어요. 그리고 여기 높은 주인집에 보면은 이 정도에 보면 이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정도에 가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주인 마스나가라 하는 사람이 이런 탑을 45m 탑을 세워놓고 여우에서 이 종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원래는 종이 여우에 있었어요. 여기서 노예를 감시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정말 슬픔이 가득 담긴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 계곡에서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이제 제 책이 나옵니다. 깡피더에서 나오는 건데 한 유럽 한 사람이 한 팔이 잘리고 한 다리밖에 없는 한 다리 한 팔밖에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당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손가락을 사탕수수 기계에 손가락을 팔을 잘못 넣은 한 팔이 잘리고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한 다리 맞아 잘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깡피더의 유명한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유럽에서 설탕을 먹어요. 여러분들 설탕. 거의 참 노예 설탕은 그보다 더 압축적인 문장으로 하는 것은 제천 아직 그게 볼테르의 깡비들은 유명한 소설이 나옵니다. 그런 이 자연은 아름답지만은 여기서 수백 년간 살았는 흑인들의 아픔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산타클라라 하는 게 아까 제가 산티아고 데 쿠바하고 아바나하고 딱 중간에 있는 데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데 여기에서 1958년 12월 28일 날 체게바라가 이곳에 갑니다. 가서 여기서 떴는데 저쪽에서는 장갑차 부대를 이제 아바나에서 놓고 네. 수천 명, 2,500명 병사와 어마어마한 무기를 하는데 여기서 체게바라가 철로를 불도저로 철로를 밀어버립니다. 이 오다가 이 철로가 탈선되죠. 그때 이제 화인병을 던져가 산타클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그것 빼고 결론적으로 바로 이 열차를 전복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아이콘의 대명사인 체게바라가 역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1967년도에 체게바라가 볼리비아에서 사살당하고 손목이 잘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 용케 그 시체를 볼리비아에서 누군가 그 당시에 그 군인으로서 정의 있는 사람이 그 시체를 찾습니다. 근데 두 손목이 잘린 그 시체가 95년도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해가 이 산타클라라로 유해가 와서 아주 커다란 광장에 체게바라 광장을 만듭니다. 이게 다 카스트로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지금 쿠바에 가면 카스트로는 에이틱하고 요구하는 사람 많아요. 왜? 현실 권력자이기 때문에 다투면서 자유를 얻어가는 그거잖아요. 그래 체게바라는 카스트로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너희들은 체게바라처럼 되라. 상상력을 가져라. 이상을 가져라. 혁명을 꿈꾸라고 카스트로가 이야기하니까 이 체게바라. 이 이야기에서 엄청난 큰 여의도 광장보다는 뭐 훨씬 적지만 그만한 거의 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광장 그 바딘 광장하고 맞먹을 정도에서 이 체게바라를 쫙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앞으로 카스트로가 국민학생들에게 일교시 시작할 때 나는 체게바라처럼 될 거야를 부터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요거의 희론, 요거 G자를 H로 발음합니다. 요 희론인데 미국에서 말할 때 피그스만 침공이라고 유명한 침공이 하는데 침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걔들이 왜 돼지꼬리 많이 갖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희론이라고 해요. 쿠바의 희론인데 여기 뭔지 몰라서 요래 보일게 양키가 요 밑에 요 글이 양키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패한 전쟁이라고 그 사건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서 제가 그걸 갖다가 봤더니 이 양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이게 미묘한 감정이 우리 양키라는 말을 뭐 하잖아. 야구 선수들 양키만 빼고는 아마 양키 켰다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중국인 보고 짱골, 공자 보고 짱골락 했던 짱골락 하다가는 국가보안법에 걸리듯이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걸리듯이 한데 유일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나중에 쿠바 출신들 군인들을 1,500명 가량 모아가지고 그걸 침공하는데 미국 폭격기가 들어오고 뭐 이제 들어와서 침공하는데 요 해변에서 불과 몇 킬로 안에서 완전히 다 해서 이 희론인데 우리는 양키를 물리쳤다. 가슴이 설렜대요. 그다음에 제가 이 희론 해변에서 이제 갑자기 어두워지지만은 소나기 가면 쫙 지나가지만은 이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책에 적었습니다. 이 이상칸 노래.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대충 그래 제가 이 노래를 한때 이 노래 배우려고 했는데 발음이 못 배웠어요. 이 들어보면 괜히 안 들었어요. 내용도 표말을 늘어났고 이 이상입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즐기는 노래인데 올 때 아바나에서 인천공항까지가 들어오는 데가 26시간. 정말 그래서 이어폰에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이현상도 생각나고 체게바라의 죽음과 우리나라에서는 그 김산의 죽음이 또 겹치더라고요. 김산이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나는 모든 게 실패했다. 단 하나, 내 자신에 대해서 승리했다. 그러한 김산이 우리나라 체게바라보다 못지않고 또 이현상이가 벌였던 그 알치산 유격전은 세계 전사에서 유례 없이 했고, 그런데 그런 게 있었고 우리가 또 그런 우정으로서 전태일과 조영래의 그 우정 이게 참 귀하고 그게 우리나라하고 다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거를 뭐 외국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부분을 조명할 수 있고 더구나 내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역사를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그러면 혁명은 무엇을 남겼는가? 아까 지금 우리 최 후배께서도 질문했는데 이걸 갖다 제가 좀 요걸 아까 설명할 건데 이 글자가 깨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체로 혁명은 무엇이냐 할 때 모든 반항의 배후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말이고 공자는 2500년 전에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평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라.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불공평한 게 더 문제를 하는 게 2500년 전에 공자가 말씀드린 그 말을 과학적으로 계속 그거를 추적해서 2400년 지난 1800년대 중반에 마르크스가 그걸 정리를 했고 정명이로보다 어떤 인간에 대해 어떤 그거죠. 지금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불다는 보면 아무도 뭐 아니지만 붓다가 왜 인도에서 실패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성공했냐 하면은 붓다가 그 힌두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저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계급 4계급 있잖아요. 계급 다 팔이야. 누가 하나 자기 보고 걸식하면서 돌아다니까 얘 깎아준가 이 천한 놈아 이러니까 대부분의 그 브라만 그 당시 힌두교 브라만에게 이야기가 당신이 뭐가 천한지 당신은 알고 있냐. 그래서 이제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 브라만도 이거 좀 아는 놈이거든요. 그럼 당신 천한 것이 무엇이냐고 설명을 해달라. 그래 그래서 아주 길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내 신분에 의해서 네가 존귀하고 비천한 게 아니라 너의 행위에 의해서 천하고 비천한 게 가다지 뭐 이럴 때 그 브라만이 나중에 스승님이라고 존경합니다. 그 당시에는 괜히 힘들었어요. 근데 힌두는 결국은 그 힌두교 브라만 체제를 안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는 발붙일 수가 없어요. 네,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있을 때 유대교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유태인만이 하느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예수가 태어나서 하느님을 믿고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 삶을 받을 수 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유태교회에서는 우리만이 하느님의 선택받는다를 저 모든 사람은 하느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 예수가 유태인들에게 그걸 강하게 그런 이야기로서 우리가 평등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해보고 제가 그쪽으로 하는데 왜 혁명을 합니까? 왜? 그것은 민중의 아까 공자도 이야기하고 뭐 붓다도 알지만
민중의 평등성을 위해서요. 그럼 민중의 그 삶을 정진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거지. 5.16 군사부터 파. 그거 뭐 박정희 스스로는 혁명이라는데 그건 혁명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가역적으로 그 혁명을 성공했던 그 부분이 쿠바인데 그건 뭐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상교육을 시켰어요. 집권하자마자 몇 개월이 안 돼서 모든 고등학생을 그 당시에 쿠바에서 한 95% 이상이 유명했어요. 고등학교까지 교육받는 걸 전부 다 시골로 보내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2년, 한 1, 2년 뒤에는 문맹률을 거의 98%, 1, 2% 수준으로 낮춥니다. 문자의 동률 98%, 거꾸로 완전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작해가 보다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무상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무상교육이 중요하냐 하면은 독일은 1만 불 시대에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그 유럽이 대부분 그래요. 무상교육을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낮아질 때부터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무상교육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대학 접을 때 나경무 같은 집안 때문에 무상교육을 실시를 못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은 첫째는 무상교육입니다.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대학까지. 근데 쿠바에는 의사들 월급이 굉장히 적어요. 일반 노동자들보다 아마 거의 안 좋고 전문의가 돼봐야 일반 노동자 1.5배 내지 2배인데 그것도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이룩됐냐 하면 이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쿠바 혁명이 왜 성공했냐 하는 거 바로 무상교육을 바로 실시하고 그 무상교육에서 실시돼 가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처음에 혁명 성공회가 의료를 무상으로 해버리고 의사들이 6,000명이 있던 게 4,000명이 외국으로 나고 2,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60년대 그 초반 중반까지. 근데 무상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의사 수가 지금 13만, 14만 대.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죠. 인구는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없어요. 소득 수준도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의사 수는 우리나라 5배나 많아요. 그 일이 왜 가능하냐? 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무상의료, 건강이라는 것을 굉장히 챙겨줬어요. 그 건강을 챙겨주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우선 의대 수를 많이 뽑아요. 의대 수를 많이 뽑아가지고 의대가 카타란이 되게 낮아요. 가격이 쉬워요. 왜냐? 거기는 무상의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사만 대부분 받아줘요. 그런데 아주 특수한 과 있잖아요. 내가 쿠바에서 직접 물어봤는데 요즘 최고 인기가 관광 관련된 학과. 근데 이거는 숫자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가 카타란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의대는 3만 명 정도를 도를 사람 다 도로나 갈 거야. 숫자가 많으니까 카타란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의료의 질을 어떻게 하느냐? 1학년, 2학년 갈 때 가차없이 다 잘라. 그 나올 때는 반도 못 나와. 거의 진정한 졸업 전문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은 의대 공부하다가 잘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대학 가면 돼. 무상이니까. 바로 여기서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의사 수 질을 높입니다. 질을 높이고 누구든지 들어오는 숫자가 많아요. 그러고 중간에 거의 한 반 이상이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상인데 특히 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입니다. 의대생을 무료로 다 해줘요. 특히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있어서 베네수엘라에는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해서 무상교육을 이제 그 시키면서 쫙 퍼뜨립니다. 지금 뭐 10만 명, 그동안 10만 명 이상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걸 하고 안과 수술이라든가 또 다른 몇 가지 수술은 세계적인
독보적인 교육. 미국에서 특수한 것은 쿠바예요. 쿠바 의료가 그나마 질이 굉장히 안 난다. 근데 천만에 맞습니다. 제 의료의 본질을 제가 2001년도에 봤어요. 의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카리브해에 다니는 엄청난 큰 크루즈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 그래 이 크루즈가 멕시코로 들어가려고 하는 멕시코에서 검역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배가 다시 돌려가 미국으로 마이애미 쪽으로 가니까 미국에서 아예 상대도 이 떠다니는 배가 쿠바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들어온다. 그 코로나도 거의 완벽하게 지금 방역을 다 됐어요. 그것까지 세세하게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데 제 후배 딸이 한국인 최초로 아바나 의과대학에 들어가가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어요. 하고 의대생 때부터 예방에 엄청 치중합니다. 예방에 치중하면서 코로나 이걸 갖다가 주민 1대1로 쫙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설사 들어오면은 의사들이 코로나 정도는 싹 다 봐주기 때문에 미국도 원하는 것을 거의 양질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또 쿠바가 또 어떻게 하면 91년도에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소련에 대해서 사탕수수를 3분의 1값, 3배나 비싸게 하고 석유는 반 3분의 1값으로 소련에 수입하다가 바로 잘려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쿠바는 보면 당신들이 그동안의 발전의 역량은 소비에트다. 너들 힘이 아니고 소비에트 힘 때문에 그랬다. 처음에라고 이제 쿠바가 망하는 것을 이제 미국이 잘 이제 흥미있게 짚어봤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대혁명이 나죠. 있는데 쿠바에는 산업 기반 하나도 없고 오직 사탕수수라 하면 그 하나 외에는 이게 기반이 없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쿠바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유기농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는데 첫째 먹을 게 없어요. 우리 같으면 앞에 그 넓은 들판에 뭐 경작에 가면 주식이 쌀이거든요. 쌀의 80% 이상을 수입했어요. 사탕수수 팔고 쌀 수입하고 있는데 그런 농업이 갑자기 됩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영양실조가 걸리고 이제 그걸 됐는데 영양실조 걸리는 것은 음식은 없기도 영양실조인데 영양실조로 인한 부작용은 뭐로 하는가 하면 의사로서 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한방적인 우리나라 같으면 한방적인 의료, 민간 의료하고 이런 걸 쫙 해서 그때부터 개발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포사놀 하는 유명한 혈관 약을 건강식품으로 만들고 그런 걸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각기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의사를 투입합니다. 그 의사를 투입하려고 할 돈이 없잖아요. 국방비를 40% 가면 국방비 40%를 가면 그를 의대에 투입해요. 자 이제 더 긴건 뭐 하여튼 저도 직접 아바나 의대에서 최초의 한국인인데 그건 또 그런 게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국가에서 보내서 오는 학생은 다 무료로 받아들여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 좀 있답니다. 쿠바 한 학기에 1,000만 원. 우리보다 더 비싸. 너는 잘 사니까 돈 내라. 1,000만 원. 1,000만 원 받고 못 사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무료.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제 책에 좀 나오지만 의사들이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나는 인간을 치료하지 돈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그것은 뭐냐 무상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저 코로나가 나와서 공공의료는 하나 짓는 그 의료는 굉장히 부순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2021년도에 저 남원 쪽에 의대를 공공의료를 세우자고 부순을 했는데 그걸 떠나 얼마나
좀 욕 좀 하겠습니다. 의사들. 공공의료원 하나 짓는 게 어떤데? 그 해봐야 몇백 명 의사 내지 600명에서 공공의료원 지금 소아과, 흉부외과는 의사 살아야 됩니다. 외국에 수입해야 돼요. 그런 걸 대하고 예방으로 하는 그 의과대학 하나 만들어서 한 매년 2, 300명 좀 의사들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게 의사들의 품위를 낮춘다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상의료 무상교육부터 시작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까지가 후바이 거의 완벽하게 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 예방의료 당신들 그 뭐냐 공공의료원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돈 한 푼도 안 되게. 그럼 가는 지금 우리 때는 좀 덜했어요. 저는 이제 사립대학교 다니니까 그 당시 우리 다닐 때 서울대 의대다 이런 경대 의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 5만 원, 6만 원이 그 당시 의대도 거기 등록금이었거든요. 사립대학이 한 5분의 1 수준으로 했어요. 그 국립대학 가는 건 정말 효도하던 거지. 근데 지금은 사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이나 등록금 얼마입니까? 한 학기에 1,000만 원 이상.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공공의료원 기관을 좀 만들면 어떠냐. 정말 내가 정말 의사들 나도 그거지만 같은 어른이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나 속된 자본주의에 너무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수준은 충분히 합니다. 독일은 1만 불 시대에 무상의료를 실시했거든요.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을 이야기했더니만은 자식을 데리고 초청배가 유학 갔어요. 애 둘이 하고 부부가 이제 자기가 있는데 같이 이제 프랑스에 갔는데 아파트를 구해준다 하겠고 아파트를 뭐 집 거지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요.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올해 구했다. 근데 당신 가족 몇 명이냐 할게. 애가 둘이 있다 할게. 그 프랑스 그 관리가 놀리는 거예요. 너무 조그만 거 구했다. 20평짜리밖에 못 구했다. 예를 들면 한 30평 돼야지 그 당신 애들하고 키운다 할게. 이 사람은 20평을 공짜로 줘도 좋은데 좀 기다려 걔가 더 큰 거 구해주고 할게. 아 괜찮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할게. 그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그 관리가 니는 좋을지 몰라도 애들한테 악영향을 줬어. 그거를 유학생들에게까지 그걸 확장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프랑스에 또 가고 난 뒤에 제가 실제로 요즘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 과정이 우리는 충분하게 경쟁이 됩니다. 대학 등록금 무료로 하고 특히 의과대학교 무료를 해봅시다. 가난한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가난한 학생이 저만 해도 우짜다가 사립대학교 갔는데 사립대학 등록금 서울대 5만 원 할 때 우리는 30만 원. 거의 저는 공부를 국립대학 못 가고 좀 공부를 좀 뭐 할 때 사립대학 갔기 때문에 그래 했지.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하면은 진짜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자, 그때 의과대학 그거 한다고 우리 졸업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학생들 다 잘라버렸어요. 처음에 1차 자른다. 그래도 거부하니까 2차 때 하면 된다. 일부 학생은 보고 나머지 또 많은 학생들이 2차까지도 안 보고 했잖아요. 절대로 안 해준다고. 그때 정세균 총리가 우린 했어요. 뭘? 바로 2달 뒤에 학생들 다 했어요. 그때 자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공의료원 이거는 좀 정치적인 이야기가 제가 안 하겠지만 성남의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정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개판이 돼요. 왜 우리가 개혁하고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정치 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의 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쿠바에 가서 의료가 보고 있는데 아직 우리 수준이 지금 가장 의료와 교육에 관한 가장 좋은 책을 낸 사람이 아마 일본인 요시다 타로. 이 사람은 일본 농업 관료예요. 이 쿠바에 유기농업 공부하러 갔다가 유기농업 다 보고 난 뒤에 이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냐고 봤더니만 그게 교육의 힘과 의료의 힘이었다. 이 사람이 깨달아요. 농업 관료가. 그래서 이 사람이 1년인가 2년인가 더 거주하면서 교육을 연구하고 의료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제 처음에 소개하듯이 의료천국 쿠바, 교육천국 쿠바라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 정교조 선생님들이 막강하잖아요. 정교조 선생님 계시는지 몰랐어요. 실례입니다. 제 정교석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책 대중적인지 자기들끼리 읽고 너무같이 자기들끼리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국민들이 알고 바로 무릎을 칠 그런 책은 우리가 하나도 정교회에서 준비 하나도 안 되죠. 저도 뭐 같은 인이업하고 비슷한 그건데 인이업에서 맨날 뭐 어떻고 저떻게 해도 쿠바의 의료가 어떻게 해서 의료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면 이런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격분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있는 돈 정도 있으면 충분하게 무상교육. 그래서 저는 첫째는 무상교육. 그리고 둘째는 그 무상교육을 바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게 무상의료가 가능할 수 있다. 무상의료가. 그리고 쿠바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저는 좀 회의적인 게 그거는 무상주택이에요.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는 제도로서 그걸 하면 되는데 혁명이 일어나가 재산을 일단 다 뺏어버리니까 이제 그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무상의료인데 그래서 특징이 제 책에도 답니다. 농업 박사님 당신 월급 얼마나 합니까? 한 5만 원 준다. 그냥 우리나라에 이거 소주 한 잔 바꿨는데 회하고 소주 한 잔 딱 지금 5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월세가 얼마냐? 1,500원. 자기 주택이고. 집세가 소주 한 병 값도 안 되는 낙하는 데서 우리가 또 이 발사를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데 저 쿠바가 보통 월급이 10만 원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GDP는 7,000불이라고. 그래 누가 내 친구가 책을 읽고 야 임마 10만 원이면은 그 돈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7,000불이냐. 그래서 제가 아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무상의료에 드는 거, 자본주의식으로 무상의료에 드는 거, 무상교육에 드는 거, 무상주택에 드는 돈을 합하면 자본주의에서 보면 7,000불 이상입니다. 월급은 10만 원도 채 안 되지만 우리 그 전체를 꼭 통합시켜버리면은 거기에서는 7,000불 이상의 어떤 가치를 생산하고 어떤 학자들은 14,000불까지가 쿠바의 그 진로를 만약 다른 나라에서 한다면 쿠바 정도에서 한다면 14,000불까지도 쿠바식으로 한다면 계산이 가능하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하는 거는 혁명, 정치개혁 이걸 하는 이유는 바로 인민의 삶을 기본적인 인민의 삶을 지켜주는 거다.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옛날에는 의식주였습니다. 지금은 저는 의식주교라고 봅니다. 이 의자가 옛날에는 입을 옷의 의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료의 의자. 사실은 제대로 하면은 먹어야 돼요. 옷으로 인간의 고통이 불편하는 역사는 잘 없어요. 일단 지금도 지구의 3분의 1은 기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문제도 지금. 그래서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려면 첫째, 먹고 자는 데서는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살려면 첫째고, 그 다음 첫째는 교육, 둘째는 의료입니다. 이게 보장된 사회라면 이게 이제 서구나 이쪽으로서 전부 다 그쪽으로 지금 갑니다. 근데 서구는 물론 제가 볼 때 이런 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식민지에서 해내는 부를 충분히 얻었고, 그만큼 또 교육이나 사회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북유럽식 사회주의는 그래 갈 수 있었지만, 쿠바는 정말 맨땅에 헤딩했는데도 그게 왜 가능해요? 그게 제가 카스트로의 혁명을 믿었습니다. 카스트로가 동생이 85년도에 미국으로 망명해버려요. 망명해버리니까는 미국 언론에서 드디어다, 저 봐라, 동생도 못 살아가서 망명한다. 이게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난 뒤에 카스트로가 뒤에 보디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느 독재자같이 가족을 잘 살리명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내 가족한테는 그렇지 않았다. 그냥 미국에서 입도 못. 우리가 쿠바에는 부패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부패가 있고, 인간이 유토피아는 건설할 수 없다는, 아직 인간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는 건설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적절하게 경제력으로 보면 북유럽하고 이제 비슷해지니까 북유럽과 또 쿠바의 그러한 혁명 정신을 우리는 혼합을 하면 우리는 충분히 민중을 위한 삶을 기본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이번에 부를 곡은 연이라는 곡입니다. 저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